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줄곧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6.27 대출 규제 이후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자 대통령실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고강도 규제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의 기조 변화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나요?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이어지냐는 질문에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고 했더니 투자하자고 한다던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수요 가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실장은 이 말에 대해서도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황 따라서 세금 카드도 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아파트값은 6.27 대책 직후에 5주 연속 이렇게 상승폭을 줄이다가 이번 달 첫째 주 들어서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세는 꺾지 못한 겁니다. 조만간 나올 공급 대책이 효과가 없다면 대출 규제보다 더 센 강도의 수요 억제책, 세금 카드를 쓸 수 있겠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카드를 쓴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유세로 보면 당장 법을 고치지 않고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서 실제 세금이 인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죠.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가 급격한 인상으로 보유세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로드맵을 폐지하고 69%로 적용해 왔는데 다시 올린다면 고급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도 시장에서 민감한 부분인데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이 6에서 45%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렸었거든요.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단위로 유예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을 28번을 내놓고도 집값 안정에 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온갖 대책을 내놓고도 워낙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넘쳐나서 집값이 올랐었거든요. 이번에도 금리 인하 기조의 공급 부족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정과세, 과세 형평 측면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세금 제도를 개편해야 될 필요는 있겠으나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안정은 가져오지만 재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탄탄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